네, 부부 셀프 힐링 홈스쿨링 영상입니다. 부부의 치유를 위한 채널이에요. 그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치유와 화해를 목적으로 영상이 제작됩니다. 어떤 분들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시면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영상을 좀 위로 올려줍니다. 같이 우리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요.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아야 지혜로운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답이 없겠네요. 네, 저도 상담을 여러 차례 해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모조리 아는 게 도움이 되고 어떤 이들은 아주 단순한 거 한두 가지에도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을 많이 봐서요. 상담 현장에서 만나보게 되면 피해 배우자들의 공통적인 바람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알게 된 배우자의 외도에 관한 생각과 이미지와 상상을 없애버리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돌려 말하면 피해 배우자는 배우자의 외도 자체보다 그로 인한 배우자의 외도에 관한 생각과 이미지 혹은 상상에서 훨씬 많은 고통을 당하는 거죠. 어떤 분은 제법 이런 고통을 단순하게 잘 다루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 고통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옴짝달싹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그럼 같은 상황인데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고 또 그것을 이 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알아야 하는지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예에서 힌트를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요즘 SNS 댓글 같은 거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지금 이 영상 시청한 시청자분이 만약에 SNS 하고 계시다면 본인의 SNS에 아마 이런 글이 댓글에 달렸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상입니다. 자, 영상 시청하신 시청자분의 SNS에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답장을 몇 번 해주니까 친구 같냐? 정신 차려. 너 상대해주느라고 진짜 힘들었어. 이제 그만 꺼져. 이런 댓글이나 아유, 책 좀 읽어라. 멍청하기는. 이런 댓글이나 야, 초등학생보다 수준이 떨어지네. 이런 댓글이 있든가 나대기는 그 얼굴로 그만 좀 잘난 체 좀 해라 하든가 야, 네가 그 사람과 헤어진 건 네 탓이야. 무슨 너같이 이기적인 애가 무슨 연애를 하겠냐.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 만약에 이런 댓글이 달렸다면 지금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네, 이런 댓글에요. 누군가는 그거 네 생각이고 툴툴 털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가 하면 어떤 누군가는 부정적인 생각을 잡아당기는 자석의 힘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자신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댓글을 자신이라고 인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도 하지요. 이 두 차이가 어디서 온 걸까요? 네, 댓글을 본 사람의 방어 기제의 차이에 있어요. 네, 다시 외도의 문제로 돌아오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외도에서 접촉까지 있었는데도 쉽게 잊고 새로운 길에 들어서는 이들이 있어요.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요. 배우자가 다른 이성의 감기 증상이 아주 간단한 안부 인사를 하나 했는데 그 친절함의 뉘앙스에서 거기서 배신감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런 분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 차이는 피해 배우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런 상태에 대해서 내상을 크게 입는 것일까요? 네, 지금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도 자신의 방어 기제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신이 자석에 이 고통, 부정의 자석을 끌어들이는 강도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불러드리는 몇몇 케이스가 이 자석의 강도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어떤 일에 대한 기억에 대한 망각세포가 묻힌 분, 망각세포가 묻어요. 이 피해를 오래 갖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두뇌에 무엇이 하나 녹화가 됩니다. 무슨 어떤 음성이나 이미지가 녹화가 되면 이게 삭제가 잘 안 됩니다. 피해를 제거하는데 어려움을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지 보관에 다른 분보다 선명한 분, 아주 상상력이 뛰어나거나, 근데 이런 분들이 내상이 깊습니다. 타인의 비난에 다른 사람보다 상처가 깊거나 다른 사람의 말이나 태도나 행동에 아주 예민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아까 같은 댓글이나 외도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내상이 엄청나요. 또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는 이런 피해 배우자, 이런 피해자들이 외도에 관한 내상이 아주 깊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이미지 혹은 그 상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힘들어해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딜레마가 있어요. 외도 상담에서는 가해 배우자에게 권합니다. 피해 배우자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모두 있는 대로 고백할 것을 권하지요. 이유는 가해 배우자가 부부관계를 바로 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을 그 행동 자체가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또 다른 하나는 피해 배우자의 불필요한 상상을 줄여줘서 부부관계 복귀를 수월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피해 배우자에게 사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기를 권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있는 그대로 고백하라는 이론에도 한두 가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관계 자체의 상세한 묘사는 금지합니다. 왜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군가가 가해 배우자가 어느 호텔에서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아는 거와 그 호텔의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소리, 행동, 행위 하나하나를 기억하는 거 전혀 다르죠. 그래서 화해를 목표로 하는 상담에서는 구체적인 성행위를 고백하거나 섬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상이 너무 깊어가지고요. 부부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물론 이혼 상담에서는 다르겠네요. 근데 여기에 요즘에 추가돼야 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톡의 타임라인이에요. 그 상세 기록입니다. 카톡의 타임라인에는 그 기록에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상처의 근거들이 그 안에 있기도 합니다. 그 기록을 생생하게 아는 것 자체가 내상이라고요. 예를 들면요. 가해 배우자 상대방과 어느 고급 카페에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서 몇 번 만나고 얼마를 쓰고 몇 시까지 있었고 오다 가다 거기서 몇 번에 이렇게 부킹이 있었고 그 이후로 어딜 가고 무엇을 했고 이런 것에는 솔직한 고백이 필요한데요. 만약 그 카페에서 주고받은 말이나 이런 걸 생생하게 안다면 내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카페에서 그이가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아는 거와 그 카페에서 주고받은 그 정다운 말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네, 이렇게 되지 않나요? 상대와 주고받은 말에는 의미가 생기는 거라고요. 상대가 주고받은 말에는 의미가 생깁니다. 그 의미가 카톡의 타임라인에 고스란히 기록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카페에서의 만남의 불륜만 해결하면 됐는데 요즘엔 그곳에서 나눈, 주고받은 이야기, 소통, 이런 것의 상처까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카톡의 타임라인이나 아니면 그런 카페나 이런 데서 가해 배우자가 상대 이성에게 그 이성의 부모님의 병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그걸 지나치게 걱정하고 위로했다면 물론 그의 점수를 달라고 그렇게 했겠죠. 피해 배우자는 자신의 부모를 대하는 평소에 그의 태도와 그게 비교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 차이, 나의 부모님에게는 굉장히 무관심하던 그가 상대 이성의 배우자에 그렇게 친절하거나 걱정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나하고 살았던 거 어떤 거지? 이렇게 됩니다. 가해 배우자가 상대 이성에게 작은 칭찬하는 것을 늘어놓고 그 늘어놓은 것을 카톡 타임라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가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던 거와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것이 상처가 되는 것이라고요.
네, 요즘 모든 게 기록으로 남는 시대죠. 맘만 먹으면 그의 과거의 기록은 과거의 기록을 모두 추적할 수 있죠. 근데 그 가능성과 편리함이 외도에 관한 고통을 더 크게 하고 회복을 더디게 하는 것이죠. 카톡의 타임라인에서 확인한 이런저런 것들이 상상과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 피해 배우자의 자존감을 심하게 깎아내리는 거라고요. 거기다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피해 배우자의 평소의 기질이 망각세포가 무디거나 두뇌 녹화 테이프 삭제가 잘 안 되거나 이미지나 상상이 너무 선명하거나 타인의 비난이나 이런 데 상처를 예민하게 받거나 이런 분들은 내상의 깊이가 훨씬 깊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벗어나는 걸 힘들어 하죠. 그런데요, 네,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전주에 아주 대담하시고 지혜로운 내담객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아셔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경우를 대비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한두 가지만 남겨놓고 일체의 추적을 멈췄습니다. 저도 나중에도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요. 저도 마음이 굉장히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을 하셨네요. 이렇게 격려했답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권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냥 참고하시기를 바라요. 네, 오늘의 무조건 따라하기입니다. 외도에 관한 고통을 오늘 다루어 볼 거예요. 이런 타임라인에서 알았던 이 영상을 만나기 전에 알았던 네, 그 전에부터 알고 있던 어떤 고통을 가지고 계시다면 네,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에 특정한 곳에서 잊혀질 권리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하지요. 그 말을 조금 비틀면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잊을 권리도 있습니다. 잊지 못하는 게 나에게 고통을 준다면 잊을 권리도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외도에 관한 생각이나 감정, 상상, 이미지가 없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외도에 관한 생각, 감정, 상상, 이미지,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네, 실제로 몸으로 경험하십시오. 네, 머리에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 몸 자체로 경험하십시오. 외도에 관한 생각, 감정, 상상, 이미지 이런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생각이 없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몸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생각과 이미지나 네, 이런 것들이 없으면 몸도 마음도 편안할 거예요. 네, 그런 자신의 존재 전체를 기억하셔요. 머리를 기억하지 마시고 몸과 마음 전체를 기억하십시오. 외도에 관한 생각, 감정, 상상, 이미지가 없는 자신을 상상하십시오. 그 편안하고 고요함을 기억하세요. 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